하겠습니다. 줌으로 참가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분들은 혹시 파일이 없으면은 우리 웹하드에서 다운받아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웹하드에서 필요한 파일 여기 있으니까 50페이지에 그 필요한 파일은 출제 유형 2장 출제 유형 2번에 완전 정복 1번 문제, 어저께 논리 함수에 대해서 보다 끝났었거든요. 어제 쓰던 파일인데 한번 열어보시죠. 우리가 이제 2장 계산 작업으로 넘어온 거거든요. 2장 출제 유형 2번 폴더에 필요한 파일이 완전 정복 01 문제입니다. 어제 if, and, or 이런 함수에 대해서 보고 있었고요. 네, 계산 작업이 원래 시험에서 하여튼 가장 어려운 작업이라 했습니다. 시간도 제일 오래 걸리고 배점도 솔직히 제일 높고 맞추기도 제일 힘들고. 근데 그런 그 함수를 여러 개 써가지고 막 복잡한 계산 문제를 막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또 기본적인 이런 함수들, 또 시험에 맨날 나오는 함수거든요. if, and, or 이런 함수들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3번 문제가 보니까 표 3에서 표 3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을 비교해가지고 중간고사보다 순위가 올랐으면 상승, 같은 경우는 유지, 내려갔으면 하락으로 분석에 표시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어제 우리 배웠던 if 함수를 써라고 하고 있네요. if 함수 이제 그 특징이 뭐였는지 아시죠? if 함수는 조건을 줘서 조건을 만족하면 참일 때 어떻게 하고, value if true일 때 어떻게 하고, value if false일 때 어떻게 하는, 기면 뭐고 그렇지 않으면 뭐다, 이런 함수였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만약에 순위가 올랐으면은 기면 상승, 뭐 그렇지 않으면 뭐 유지,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면은 if를 한 번만 쓰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순위가 올랐으면 상승, 만약에 같은 경우는 유지, 내려갔으면 하락. 지금은 뭔가 중간에 또 하나가 더 있죠, 조건이. 네. 그냥 그러니까 올랐으면 상승, 뭐 내려갔으면 하락,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올랐으면 상승, 같은 경우는 유지, 내려갔으면 하락,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if를 두 번 써야 될 것 같습니다. if 안에서 if를 또 쓰는 그런 케이스인데 그럼 D13셀에 와가지고 이 이세아 씨가 상승인지 유지인지 하락인지 한번 순위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if를 불러보시고요. 어제 배웠듯이 함수가 미리 정의된 수식이기 때문에 항상 는으로 시작하는 수식에서 쓰이고요. 는 해서 함수 이름 if 적고 if를 목록에서 더블 클릭 해주세요. 그럼 가루가 열리죠. 가루가 열렸을 때 함수로 인식된 거다. 어제 함수 마법사 불러봤었죠? Shift F3 눌러가지고 함수 마법사도 불러보십시오. 가루가 이렇게 열렸을 때 Shift F3 눌러서. 그러면 로지컬 테스트 조건이 뭡니까? 첫 번째로 50페이지 3번 문제에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비교해가지고 중간고사보다 순위가 올랐으면 하는 게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물어볼까요? 이세아 씨는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 성적이 좋죠? 순위가 올랐죠? 5등 했다가 3등으로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물어보려면 중간고사 성적이 어때야 돼요? 이 순위가, 이 값이 네, 더 크니 기말고사보다,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건이 중간고사 B13이 이 숫자 값이 더 크다, 기말고사 순위 값보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순위는 이제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얘가 더 크다 얘보다 이렇게 조건을 주고 value if true면 뭐라고요? 네, 상승이라고 적어주고요. 네, 지금 이세아 씨는 상승이죠, 그죠? true니까 상승.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인데 value if false가 문제예요. 상승은 이제 뭐 이거 딱 만족하면 상승이 맞는데
value if false면은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유지하고 하락이 있죠. 그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이제 우리가 또 나눠야 되거든요. 같으면 근데 만약에 이제 저 상승이 아니라 어 여기서 순위가 만약 같다면 유지고 그렇지 않다면 그건 하락인 거죠, 그죠? 네. 여기서 만약에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만약에 또 같으면 유지, 네, 그렇지 않다면 이제 그 나머지는 하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if를 써야 됩니다. 두 번째 if가 여기서 들어갑니다. if 안에서 if를 7번까지도 중첩해서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if 안에 if를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할 수 있는데 여기 value if false일 때 와서 두 번째 if를 적어 봅니다. if 가로 열고 저처럼 이제 가로 꼭 열어 주셔야 되고요. 직접 하면서 적고 있기 때문에 예. 가로 열고 어저께 우리 이런 거 배웠는데 이 두 번째 if의 가로 안으로 들어갈게요. 여기 딱 찍어서 두 번째 if의 가로 안으로 오세요. 그러면은 두 번째 if로 넘어왔죠? 여기 위에 수식 입력줄에서 어제 이런 거 해본 적 있죠? 다시 앞에 if를 찍어 보실래요? 다시 여기 앞쪽에 if를 찍어 보면은 다시 큰 if로 넘어왔죠? 그죠? 네. 다시 여기 두 번째 if의 가로 안으로 들어오세요. 여기 찍어서 네. 이렇게 두 번째 if의 가로 안으로 들어오세요. 네. 그럼 여기 로지컬 테스트 조건은 이제 두 개가 같으면 하는 걸 물어보려고요. 네. 그럼 로지컬 테스트에서는 두 번째 if의 조건에서는 중간고사 B13 찍고 B13 이꼴 기말고사 성적인 C13 이렇게 찍어주려고요. 네, 그리고 이제 value if true면 뭐라고요? 이렇게 되면 유지죠, 유지. 네, 유지라고 적고 그 밖에 나머지는요. 그 외 value if false면 그 외에는 다 이제 하락인 거죠. 그래서 하락이라고 적고 네, 유지 하락 이렇게 적어놓고 확인 눌러보세요. 확인 누르면은 뭐라고 하죠? 마무리할 때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확인하면 뭐라 할 것 같습니다. 왜 뭐라 하냐면 네, 괄호가 이거 if에 대한 이 괄호 큰 if에 대한 괄호가 안 닫혔거든요. 그래서 이 괄호 닫는 걸로 뭐 변경하시겠습니까?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변경하시겠습니까? 그런 말이 뜨죠, 그죠? 확인 딱 눌렀을 때요. 괄호가 지금 하나 괄호가 안 닫혀가지고 그러면 그냥 적용하시겠습니까? 하면 yes 하세요. 네. 네. 괄호 닫아주겠다는 소리거든요. 네. 밑으로 채우기도 해봅니다. 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은 뭐 상승, 하락, 유지 이런 게 잘 나왔는지 내가 어떻게 구한 건지 궁금하시면은 다시 첫 번째 수식을 찍어서 Shift F3 눌러보시면은 다시 함수 마우스 불러보시면은 if 안에서 if가 또 들어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if 안에서 value if false일 때 쪽에 또 두 번째 if를 써가지고 이렇게 또 여기서 또 if를 쓰고 여기서 또 if를 쓰고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if를 계속 쓸 수 있습니다. 7번까지. 네. 여기서도 또 if를 쓴다든지 여기서도 또 if를 쓴다든지 뭐 여기서도 또 if를 쓴다든지 그런 게 가능합니다. 네, 계속해서 50페이지 4번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50페이지 4번 문제는 표 4에서 가족 수에 10만 원을 곱하여 수당에 표시하고 오류가 있을 때에는 입력 오류라고 표시하시오라고 했습니다. 표 4를 보십시오. 표 4에 이제 김근아 씨 가족 수당을 구해 봅시다. 근데 가족 수에 10만 원을 곱해서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바로 한번 구해 볼까요? 여기서 I 13셀에 와서 는 해가지고 김근아 씨의 가족 수를 찍고요. H13을 찍고 곱하기 10만 원 그렇게 이렇게 해서 엔터 해보시죠. 일단 이렇게 한번 구해보세요. 수당을. 그럼 김근아 씨는 가족이 3명이니까 30만 원 나왔겠네요. 이렇게 엔터를 했을 때요. 근데 이 수식을 밑으로 채우기를 해보세요. 밑으로 쭉 채우기를 해보면은 다 잘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다 잘 안 나오죠? 왜 그럴까요? 여기 없음 나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 없음 같은 경우는 글자로 돼 있으니까
이 문자하고 10만 원은 곱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샵 밸류 오류, 값 오류가 뜨는 것들은 텍스트하고 어떻게 10만 원하고 곱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수식이기 때문에 값 오류가 뜨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이상한 텍스트하고 숫자하고 곱해라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값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샵 밸류 오류 막 이런 게 막 뜨는데요. 이렇게 오류가 발생할 때 오류라고 입력 오류라고 표시하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네. 근데 if error 함수를 쓰라는 말이 있죠. if error 함수는 앞에 잠깐 그 가보시면은 48페이지 쪽에 앞에 48페이지 쪽에 잠깐 보시면요. if error의 특징은 식에서 오류가 발생하면은 인수위를 돌려주고 오류가 없으면 식 그대로 계산해 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식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인수위를 돌려주고 오류가 없으면 식 그대로 나오는 그런 함수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바깥쪽에 여러분이요 한번 적어 보세요. 는 if error 빈칸에 아무 때나 와서 if error 함수를 목록에서 더블 클릭 해가지고 함수 마법사를 불러보세요. Shift F3 눌러서 저처럼 는 if error 이렇게 적다가 목록에서 더블 클릭 해가지고 가로가 열리면요. 가로가 열렸을 때 그때 Shift F3 눌러주세요. 모르는 함수일수록 마법사를 써보는 게 좋고요. 여기서 밸류에다가요. 우리가 1 나누기 0 해볼까요? 밸류에다가 1 나누기 0 이렇게 하면 뭡니까? 값이 0분의 1 하면은 0으로 나누기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분모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value if error일 대로 내려가 보시면은 이런 표시가 나게 될 거고요. 지금 이 표시가 여기 48페이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표시가. 네. 무슨 오류랍니까? 0으로 나누기 연산을 시도한 경우 그 오류 값이다. 그러니까 막 아까 샵 밸류 오류 뭐샵 네임 오류 뭐샵 디바이드 0 이런 샵 머시기 이런 붙는 것들이 대부분 다 오류거든요. 오류 표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이 식에서 지금은 분모가 0으로 잘못 들어간 거죠. 분모가 0이 될 수 없는데. 그러니까 0으로 나누기 오류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value if error일 때 적은 값을 반환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뭐 다시 입력하세요. 이렇게 적었다. 네. 쌍따옴표 안에 원래 적어야겠죠. 쌍따옴표 자동으로 붙을 거니까 한글은. 네.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이건 결과적으로 다시 입력하세요가 되는 거죠. 확인해 봤을 때. 그죠? 이게 오류니까 오류일 때 반환값을 돌려준 거죠. 근데 만약에 다시 여러분이 더블 클릭 들어가서 있잖아요. 이 수식을 1 나누기 1로 바꿔보세요. 1 나누기 0이 아니라 1 나누기 1로 바꾸면 어때요? 결과가. 뭐가 나옵니까? 그거는 1이 나오죠? 오류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함수예요. 오류일 때만 저 뒤에 값을 돌려주고 오류가 없으면은 그냥 그대로 계산을 해주는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수단 구한 거 있죠? 방금 여러분이 구한 그 I13셀 다시 가보세요. I13을 더블 클릭 들어가서요. 이 수식은 이렇게 블럭 지정하셔가지고 잘라내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블럭 지정을 해서 컨트롤 X 가위로 오려두기 잘라내기를 하겠습니다. 는 빼고 이렇게 블럭 지정해가지고요. 네. X자가 가위자 모양, 가위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가위로 오려두기 잘라내기 하는 거고요. 잘라내기 한 다음에 여기다가 뭘 쓸까요? if error를 쓸 겁니다. if error. if error를 목록에서 더블 클릭 또 함수 마법사도 불러보세요. 그럼 밸류에다가 방금 잘라내기 했던 것을 붙여넣기를 해보세요. 컨트롤 V.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시고 value if error일 때는 뭐라고 해준다고요? 네, 입력 오류라고. 지금 문제 50페이지 문제에서 오류가 있을 때는 입력 오류라고 표시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value if error가 뜨는 아까 밑에 막 샵 밸류 오류 뜨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입력 오류라고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입력 오류라고 그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인해 보시고요. 확인하고 밑으로 쭉 채우기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샵 밸류 오류가 입력 오류라는 글자로 바뀌겠네요. 채우기를 했을 때 그렇게 잘 바뀝니까? 네. 그 작성을 할 때 있잖아요. 되도록이면은 저를 따라서 해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제일 쉬운 방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봤기 때문에 따라 해보시면은 장점이 여러분 스타일이 있겠지만은 남의 스타일도 이렇게 같이 써보면은 나중에는 여러 가지 스타일을 알게 되면은 편한 걸 쓰면 되거든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뭐 너무 자기 스타일만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게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여러 가지를 다 써보거든요, 일부러 방법을. 그래서 제일 편한 방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는 물론 저한테 편한 방법이긴 하지만 또 자기가 이제 익숙해지고 뭐 이러면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하면 되고 처음에는 또 따라서 해보는 게 좋아요. 계속해서 이제 문자열 함수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4페이지로 와볼게요. 54페이지에 이번에는 2장 출제 유형 3번의 완전 정보 01 문제 열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54페이지로 왔고요. 2장 출제 유형 3번의 작업 파일에 2장 출제 유형 3번의 완전 정보 01 문제를 열어서 해봅니다. 54페이지의 내용은 먼저 표 1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생년월일을 표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데이트 함수와 미드 함수를 사용해서 저 김유나 씨 같은 경우는 뭐 1997년 6월 22일 그렇게 나오도록 표시를 하라고 하네요. 어제 데이트 함수는 제가 잠깐 설명했었죠. 데이트 함수는 뭐 하는 함수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제 today 뭐 now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막 날짜 및 시간 함수 이런 거 우리 막 배우면서 또 데이트 함수는 제가 이렇게 연, 월, 일을 합쳐주는 함수다. 연, 월, 일을 따로따로 넣었을 때 그거를 날짜로 합쳐주는 함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미드 함수를 써가지고요 하라고 했는데 이 미드 함수는 안 배웠죠. 근데 앞에서 여러분이 라이트 함수를 한번 써본 적 있었죠. 라이트 함수. 지금 여기 문자열 함수 52페이지로 잠깐 와보십시오. 52페이지에 그 와보시면 있잖아요. 거기에 라이트 함수 저번에 기억나세요? 라이트 함수는 레프트, 라이트, 미드 이런 함수들이 이제 텍스트 추출하는 함수들인데 텍스트 추출할 문자열에서 오른쪽에서 몇 글자만큼을 추출하겠어. 이런 함수였거든요. 이런 거 써본 적 있었죠. 끝에서 뭐 두 글자만큼 추출해서 뭐 2급이냐 이런 거 막 찾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똑같은데 레프트, 라이트, 미드 이렇게 보면은 추출할 문자열 내에서 뭔가 추출하는 건 똑같은데 한 가지가 더 붙어요. 그러니까 레프트나 라이트는 시작 위치가 없거든요. 그냥 바로 추출할 문자 수가 나오지만 왼쪽에서 몇 글자, 뭐 오른쪽에서 몇 글자. 근데 미드는 중간에 쑥 들어가서 몇 글자만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 더 들어가요. 시작 위치, 추출할 문자 수. 예, 그죠? 그러니까 52페이지에 그 지금 보면 3번이 미드 함수 그게 위에 레프트 라이트에서 시작 위치가 하나 더 들어가 있잖아요. 스타트 넘버. 중간에 몇 번째 위치에서 몇 글자만큼을 추출해. 이런 함수인데 미드 함수를 써서 일단은 우리가 한번 생년월일에서 연도부터 추출을 해보자고요. 여기 C3셀에 와가지고요. 생년월일 그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의 연도에 해당하는 값을 추출을 하고 싶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레프트를 써도 되긴 되지만 문제에서 지금 레프트를 뭐 쓰라는 말은 없었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게 레프트를 쓰면 이 연도를 추출하는 건 더 편하거든요. 두 글자만 가져오면 되니까 앞에서. 네. 근데 문제에서 미드를 반드시 쓰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미드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미드를 써가지고 앞에 두 글자만큼을 그렇게 추출해서 그거에 대해서 또 해봅시다. 일단 여기에 C3셀에 와서 는 미드를 한번 불러보시고요. 미드를 더블 클릭해서 가로가 열리면 함수 마법사도 불러보세요. Shift F3 눌러서 함수 마법사 불러서 텍스트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얘를 찍고 그 다음에 스타트 넘버 시작 위치는 이거는 그냥 첫 번째 위치에서부터 1 제일 첫 번째 위치에서부터 두 글자만큼을 가져오면 되니까 1로 할 거고 넘버 캐릭터스는 글자 수는 내가 만약에 세 글자만큼 이렇게 첫 번째 위치에서 이렇게 970까지 세 글자만큼 가져올 거면 3 하겠지만은 우리는 두 글자만큼만 가져올 거기 때문에 2로 하겠습니다. 2로 하고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하면은 97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네. 97 이렇게 나왔고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월을 추출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연도를 추출하고 싶으면 첫 번째 위치에서부터 두 글자만큼 가져오면 되고 만약에 이 월을 추출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몇 번째 위치에서? 월을 추출하고 싶으면 몇 번째 위치에서? 세 번째 위치에서부터 두 글자만큼 가져와.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1을 3으로 바꾼다면 스타트 넘버를 3으로 바꾸게 된다면 중간에 있는 이 월이 나오게 되겠죠? 맞나요? 네. 그리고 해보세요. 그렇게 3으로 바꿔서 스타트 넘버를 3으로 바꿔서 엔터를 해보면 그 월이 나오고 그리고 또 만약에 1을 추출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1을 추출하고 싶으면은 몇 번째 위치에서? 다섯 번째 위치에서 두 글자만큼 가져와. 그렇게 하면 되겠죠? 1을 추출하고 싶으면요. 지금 월은 세 번째 위치에서 추출을 하면 되고 스타트 넘버를 다섯 번째 위치로 바꾼다면은 또 뒤에 있는 1을 추출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연, 월, 일을 합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 미드 함수로 구한 지금은 일단 이걸 잘라내기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구해놓은 뭐 일이든 월이든 뭐 년이든 이거 블록 지정해가지고 컨트롤 X 아까처럼 저처럼 저를 따라 해보는 게 제일 편해요. 보면은 컨트롤 X로 잘라내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뭘 쓸 거냐면요. 이걸 잘라내기 하셨으면 데이트 함수를 쓸 겁니다. 데이트를 목록에서 더블 클릭 해보시고요. 가로가 열리면 함수 마법사를 불러보세요. Shift F3 눌러서. 그래서 이어는 연도를 나타내는 숫자인데요. 방금 잘라내기 했던 거 붙여넣기 해보시죠. 컨트롤 V로.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month는 달을 나타내는 그 이어는 그러니까 첫 번째 위치에서부터 이거 맞춰야죠. 이어는 첫 번째 위치에서부터 두 글자만큼을 추출해야지 연도가 나왔었죠. 맨 앞에 있는. 네. 제 거를 보면서 하는 게 제일 편해요. 네. 그다음에 month는 또 밑에 내려가서 또 붙여넣기 해가지고 컨트롤 V에서 이번에는 시작 위치가 몇 번째 위치에서부터 month니까 월이니까 몇 번째 위치에서부터 1은 이제 여기서부터 두 글자만큼 가져오는 거고 월은 여기서부터 두 글자만큼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스타트 넘버를 3으로 바꿔야겠죠? 네, 계속 붙여넣기 해서 또 밑에 컨트롤 V 붙여넣기 해서 1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다섯 번째 위치에서부터 두 글자만큼 가져와 하면 되니까 5로 바꾸면 되겠죠? 요것만 지금 계속 붙여넣기 해가지고 이것만 바꿔주고 그대로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면은 잘 나왔습니까? 밑으로 채우기도 해봅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잘 나오고 있네요. 네, 그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또 표 2에서 팀명
모두 대문자로 변환하고 감독명은 첫 글자만 대문자로 변환하여 비고에 표시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어, 프로퍼와 어퍼와 M% 연산자를 사용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어, 어퍼, 프로퍼 이런 함수들이 또 그냥 아주 간단한 함수인데 어떤 함수냐면요. 일단은 로어 같은 경우는 소문자로 바꿔주는 함수고요. 기존의 텍스트를 소문자로 바꿔주는 함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지금 코드 있지 않습니까? 이 코드가 그냥 소문자로 다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이거 다 소문자로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 C14셀에 와서는 로워를 쓰면 돼요. 로워를 더블 클릭해서 괄호가 열리면 그냥 저를 따라 해보시는 게 제일 편해요. 네. 그냥 이해하기도. 네, 서브를 할 때 같이 써보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간단하니까 이건 그냥 옆에 이 얘를 찍고 엔터만 하면 되거든요. 얘를 찍고 엔터 해보면은 그냥 소문자로 바뀌는구나 그런 거 알 수 있죠. 그죠? 네. 여기서 그러면은 H3셀에 와가지고요. 팀명을 대문자로 바꾸고 싶으면요. 로워의 반대인데 로워의 반대는 어퍼입니다. 네, 어퍼 함수를 그냥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 H3셀에 와서는 어퍼 그냥 할 때 같이 한번 해보시죠. 뭐 이게 쓰기도 어려운 함수도 아니고 그냥 텍스트만 넣으면 되는데. 네, 어퍼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 F3셀을 찍고 엔터를 하면 되거든요. 그냥 이거 할 때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네. 그럼 팀명이 대문자로 나옵니까? 그렇게 엔터를 했을 때. 네. 근데 어, 팀명은 대문자로 변환하고 감독명은 첫 글자만 대문자로 변환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감독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박씨면은 P만 대문자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함수를 쓰면 되냐면 프로퍼 함수를 쓰면 돼요. 여기 밑에서 H4셀에 와서는 프로퍼도 더블 클릭해서요. 네. 옆에 감독명을 한번 찍어 볼래요? 감독명 지포를 딱 찍고 엔터 해보시면 어때요? 첫 글자만 대문자로 나오죠. 네, 뭐 이건 어려운 함수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참고로 내가 여기 뒤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박지성 이렇게 적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어 이게 전부 단어들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나오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단어들의 첫 글자들이 다 대문자로 나옵니다. 제가 이거를 박지성으로 이렇게 고쳤어요. 그러면은 어, 이렇게 보세요. 프로포를 쓰면은 전부 각 단어들의 첫 글자가 대문자로 나오는 것도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 단어들의 첫 글자들이 대문자로 나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프로포는 참고로. 근데 우리가 이 두 개를 합쳐서 지금은 표시를 할 거기 때문에 텍스트를 합치는 그 연산자가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M% 연결 연산자 요거를 써가지고 M%라고 하는데 그냥 더하기처럼 쓰는 연산자입니다. 네. 플러스처럼 쓸 수 있는 연산자고 내가 누구 뭐 사람 이름 딱 적고 M% 연결 연산자를 쓰고 뒤에다가 이렇게 바보라고 적었다. 그러면은 누구 바보 이런 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 연산자인데 그냥 여기서 바로 써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두 개를 딱 붙이고 싶어요. 이 두 개를 정확하게 딱 그냥 바로 붙이고 싶으면요. 여기서 는 해가지고 얘를 찍고 팀명을 찍고 그리고 M% 연결 연산자를 쓰고 그 옆에는 감독명을 찍고 는은 꼭 써야 돼요. 이게 더하기처럼 쓰는 연산자이기 때문에 M%도 플러스 마이너스처럼 쓰는 연산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두 개가 달라붙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괄호도 넣어가면서 그 결과에 보면은 뭐 서울은 대문자로 나오고 괄호 안에 또 감독명은 첫 글자만 대문자로 리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럼 지우고 다시 한번 제대로 해볼게요. 이제 딜리트로 지우고 여기서 는 해가지고 먼저 얘가 대문자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함수가 필요하다고요? 어퍼. 네. 어퍼를 쓸게요. 어퍼. 어퍼를 더블 클릭 괄호가 열리면 얘를 찍고 팀명
그리고 일단 엔터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서울이 대문자로 나왔겠네요. 근데 다시 더블 클릭 들어가서 뒤에 뭐가 붙어야 됩니까? 뒤에 괄호 열고가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뒤에 이제 괄호 열리고 또 뭐 리 해가지고 첫 글자 대문자로 나오고 괄호 닫히고, 그죠? 괄호도 문자거든요. 괄호도 문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여기서 괄호 열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당연히 뭐라 하겠죠. 네, 안 된다고.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문자로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뭐 수식에 쓰이는 가로가 아니라 문자로 넣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쌍따옴표도 붙여야 될 거고요. 근데 이 쌍따옴표 붙으면은 문자로 인식되는데 이런 함수하고 이런 문자하고 뒤에다가 내가 아무 글자나 막 적고 뭐 이러면은 당연히 함수로 인식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죠. 문제가 있다면서.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얘 계산한 거 하고 이 문자하고 따로 분리해서 연결을 시켜야죠. 그러니까 n% 연결 연산자가 이제 이럴 때 들어가는 거고요. n% 앞뒤로는 띄어쓰기 하든 말든 그건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뭐 좀 구분을 하려면 띄어쓰기 앞뒤로 하는 게 좀 좋고요. 그 다음에 괄호 열리고 나서 뒤에 다시 뭐가 나와야 됩니까? 괄호 닫기 전에 이제 감독명이 네, 첫 글자 대문자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함수를 써야 되잖아요. 첫 글자 대문자로 바꿔주는 프로퍼 함수를 또 써야 되기 때문에 n% 연결 연산자 또 나와야 됩니다. 네, 뒤에 n% 연결 연산자를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퍼 함수를 쓸게요. 네, 프로퍼 함수를 이렇게 또 목록에서 더블 클릭해서 가로가 열리면 이번에는 또 감독명 옆에 감독명을 G3을 찍고 괄호 닫고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일단 엔터 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아직 안 끝났죠, 그죠? 네, 뭐가 남았습니까? 네, 가로 닫는 거. 네, 그러니까 이 뒤에 가로 닫히는 것도 남았죠? 네, 그리고 또 가로 닫으려면은 또 뒤에 가가지고 막 그냥 가로 닫고 막 그렇게 이상한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n% 연결 연산자 쓰고 문자 가로 닫아주는 거니까 쌍따옴표 안에 이렇게 가로 닫는 걸로. 네. 그래서 지금 n%가 3개 들어갔습니다. 3개. 이렇게. 우리가 이거 함수로 계산한 값과 가로 열고 또 프로포로 계산하는 값과 또 가로 닫고 이런 거를 n% 연결 연산자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죠. 엔터 해보시면은 결과 잘 나오는지. 네,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또 계속 해볼게요. 3번 같은 경우는 코드와 학년을 이용해서 수강 코드를 표시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수강 코드 구하는 곳이 있네요. 여기에 표 3에 수강 코드 구하는 곳에 와가지고 수강 코드는 코드 중간에 학년의 마지막 글자를 삽입하여 표시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03 학년이 고1인 경우는 K-1-03 그렇게 그래서 write 함수와 replace 함수와 n% 연산자를 써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코드 중간에 학년을 그러니까 1학년이면은 그렇게 1 넣어가지고 마지막 글자를 또 삽입도 해가지고 학년의 마지막 글자 딱 라이트로 추출해서 고1은 이제 1만 추출하려고 하는 거죠. 라이트로. 고2면 2만 추출하려고 하는 거죠. 라이트로 끝에서 한 글자만큼 추출해서 중간에 그렇게 넣어주겠다. 네, 그런 말이고요. 근데 이 replace 함수가 뭐 하는 함수인지 궁금하시죠? replace 함수는 원래 대체하다, 바꾸다, replace가 이런 뜻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 팀명에서 요 뒤에 팀명의 그 맨 처음에 아니 팀명에서 중간에 여기 두 글자를 갖다가 내가 다른 글자로 대신 바꾸고 싶다면 예를 들어서 이 두 글자를 내가 별표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은 replace를 쓰면은 이 중간에 두 글자를 뭐 이런 별표 표시로 바꾸는 일을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I 3셀에 와가지고 는 replace 한번 불러보세요. 저처럼 그냥 연습으로 써보는 거예요. replace를 더블 클릭. 함수 마법사도 불러봅니다. Shift F3 눌러가지고 함수 마법사 불러서 replace는 근데 아까 mid 함수하고 조금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mid 함수처럼 추출할 문자열, 시작 위치, 추출할 문자 수까지는 똑같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new text, 새 텍스트만 하나 더 적어주면 되기 때문에 얘가 replace 함수는 mid 함수하고 앞에 세 개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old text는 먼저 이 팀명 얘를 찍겠습니다. 제가 그냥 연습해 보는 겁니다. F3을 찍었고, 그러니까 이 세 개는 지금 미드 함수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그 세 개는. F3을 찍었고, 스타트 넘버는 제가 여기서 두 번째 위치에서 여기 세 글자만큼을 다 별표로 바꾸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 첫 글자하고 끝 글자만 딱 제대로 보이고 나머지는 다 별표로 바꾸고 싶거든요. 다 별표로 바꾸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스타트 넘버는 두 번째 위치에서부터, 그리고 넘버 캐릭터스는 세 글자만큼을 바꾸고 싶거든요. 그래서 3. 이까지는 그러니까 미드 함수하고 똑같잖아요. 아까 썼던 미드 함수하고 똑같은데 뉴 텍스트를 뭘로 주느냐에 따라서 그 위치에 대체할 텍스트거든요. 대체할 새 텍스트가 되는 것인데 그 대체할 새 텍스트는 바로 별표로 할게요. 아스트리크, 별별별 이렇게. 네, 이렇게.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은 엔터를 딱 눌렀을 때 그렇게 바뀌나요? 네, 두 번째 위치에 세 글자만큼이 이 별표로 바뀌나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이용해서 여기 코드에서 지금 보면은 K-1-03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K-1-03 뭐 그렇게 나오도록 할 거면은 일단은 replace 함수를 써가지고 할 거고, 네. replace 함수를 써서 뒤에 우리가 지금 보면 여기 K 다시 공만 딱 빼고, 그러니까 공을 뭘로 바꿀 거냐면은 이 공을 하이픈 넣고 그다음에 여기 뒤에 나오는 그 학년의 그 끝자리 그거 1이면 1 이렇게 넣고 하이픈 그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두 번째 공을요 리플레이스를 써가지고 방금 리플레이스로 대체할 수가 있었잖아요. 리플레이스로 하이픈 여기 뒤에 끝에 학년의 끝에 한 자리 몇 학년 1, 그 1학년이면 1, 2학년이면 2 하는 그 학년 그 다음에 하이픈 그러니까 요렇게 요거를 대체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0을 갖다가 리플레이스를 써가지고 네, 그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C14셀에 와서 보면은 replace 불러보세요. replace 함수를 더블 클릭하고 가로가 열리면 함수 마법사를 불러보세요. Shift F3 눌러서 그러면은 old text는 바로 이거 A14를 찍어요. 그리고 스타트 넘버는 몇 번째 위치에서? 네, 두 번째 위치에서. 넘버 캐릭터스는 몇 글자만큼 바꿀 건데요. 시작 위치 바꾸기를 할 문자 수. 아니요, 한 글자만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한 글자만 딱 바꿀 거예요. 두 번째 위치에 여기 한 글자 공부만. 이거를 하이픈 학년 하이픈으로 바꾸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K-1-3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위치에서 딱 한 글자만큼만 바꿔라. 글자 수. 한 글자만큼만 바꿔. 그리고 new 텍스트에는 이제 먼저 하이픈이 나와야 되니까 쌍따옴표 안에 일단 빼기 하이픈 넣고 그 다음에 %연결 연산자를 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write 함수를 또 여기서 또 바로 써야 되기 때문에 네. 하이픈을 넣고 나서 %% 이후에 write를 쓸 거예요. write 가로 열고 네. write 가로 열었으면 간단하니까 바로 쓸게요. write 가로 열었으면 옆에 학년을 찍고 추출할 텍스트는 B14 학년 B14 셀을 찍고 컴마 끝에서 한 글자만큼만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죠? 라이트 오른쪽 끝에서부터 몇 글자만큼 가져올래 그런 함수니까 컴마 한 글자만큼 첫 글자만큼만 가져와 그 끝에 한 글자만큼만 가져와 해서 라이트 가로 닫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럼 뒤에 아직 뭐가 남았습니까? 뒤에 뭐가 아직 하나 남았죠. 네, 하이픈을 하나 더 넣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그러니까 여기 %를 쓰고 그러면 쌍따옴표 안에 하이픈 빼기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은 이렇게요. 네. 우리가 이렇게 라이트로 그 학년의 끝자리 가져와서 이거 빼기하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빼기하고 붙여가지고 이 자리를 두 번째 위치 한 글자만큼을 요걸로 대체해 주겠다.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네, 엔터 해보시면 잘 나올 것 같네요. 결과적으로. 네,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가서 4번은 표 3의 수강 완료와 전체 수강을 이용해서 진행률을 표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 강의수 나누기 그 현재 강의수, 전체 강의수분의 현재 강의수의 값이 0.75일 경우는 그런 화살표 표시가 7개 나오면서 75% 이렇게 진행률이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퍼센트다 이런 걸 표시하는 것 같고 그 left 함수와 text 함수를 써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left 함수 시험에 좀 자주 나왔던 함수고 text 함수도 좀 중요한 함수거든요. 앞에 잠깐 가보시면요. 일단은 left 함수는 53페이지 맨 밑에 있어요. 53페이지 맨 밑에 지금 설명 나오고 있는데 left는 영어로 그냥 reprint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복해서 출력한다. 그러니까 계속 뭔가 반복해서 똑같은 문자를 프린트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left가. 예를 들면 left는 뭐 옆에서 한번 써볼게요. 빈칸에 아무 때나 와서 는 left 이렇게 left를 불러보세요. 간단한데 함수 마법사도 불러보세요. Shift F3 눌러가지고 우리가 텍스트에다가 뭐 A를 넣고 넘버 타임스에다가 몇 번 반복해서 찍을 거냐 반복 횟수는 100번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A가 100번 반복해서 나옵니까? 네, 이런 함수인데 우리가 지금은 이 진행률을 표시할 때 만약에 70%면은 요게 7번 나와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보면은 맞죠? 네. 그러니까 시험에도 하여튼 뭐의 개수만큼 뭐 이렇게 반복해서 출력하거나 뭐의 빈도수만큼 뭐 반복해서 출력하거나 랩트가 좀 자주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행률이 만약에 70%면 얘가 7번 찍혀 나와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계산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현재 강의수 나누기 전체 강의수의 값이 만약에 그 0.75 이렇게 뭐 75%가 나왔으면은 그거를 7번 반복 횟수로 딱 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은 여기에는 left 한번 써보세요. left를 더블 클릭 해가지고 함수 마법사도 불러봅니다. Shift F3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H14셀에 와가지고 함수 마법사를 부르고 여기서 텍스트 같은 경우는 이건 어떻게 넣습니까? 문제에서 지금 이거 넣으라고 했는데 화살표 이런 특수 문자 이런 거 별표나 이런 거 어떻게 넣습니까? 시험에도 이런 별표나 막 이런 막 특수 문자 넣을 일이 자주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넣죠? 뭐 사각형 뭐 문자나 동그라미나 이런 거 어떻게 넣습니까? 미음 예 한자 한글 자음 미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 미음 우리 예. 미음 한자 그런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 플러스 한자 키 특수 문자 넣을 때 그렇게 그럼 여기서 미음 입력하고 한글 자음 미음 쓰고 키보드의 스페이스바 왼쪽에 있는 한자 키를 눌러주세요. 한자 미음에 보면은 뭐 이렇게 이거 눌러보면 뭔가 좀 우리가 찾는 특수 문자들이 많거든요. 한글 자음 미음을 입력하고 키보드의 한자 키 스페이스바 왼쪽에 있는 한자 키를 눌러서 이거 눌러서 우리가 넣고자 하는 게 이거죠, 그죠? 네, 선택을 딱 해주시고요. 밖에서 여러분 입력하는 거면 쌍따옴표를 붙여야 되고요. 지금 마법사라서 쌍따옴표는 자동 붙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런 별표나 이런 거 넣을 때 쌍따옴표 밖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하는 사람들은 쌍따옴표를 꼭 붙여줘야 됩니다. 안 붙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럼 절대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넘버 타임스가 문제인데 반복 횟수는 지금 이거 나누기 이거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일단 해보시죠. 이 반복 횟수를 갖다가 수강 완료 이거 F14 나누기 슬러시 나누기 우리 곱하기 뭐 나누기 뭐 이런 거 잘 아시죠? 나누기 쓰고 뒤에 전체 수강 얘를 쓰는데 이렇게 하면은 지금 아예 안 나오죠. 한 개도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나오면은 0.75 나오면 문제에서는 7번 찍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실래요? 이거를 곱하기 이거는 지금 뭐 백분율로 계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75%잖아요. 75%면은 우리가 딱 7번만 찍을 수 있도록 하려면은 곱하기 10을 해서 7.5로 만들어 준다면 그 개수만큼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정수만큼 그렇게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곱하기 10 이렇게 해서 7.5로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은 그 앞에 나오는 요 정수만큼 이거의 개수만큼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확인하면 될 것 같네요.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안 끝났죠. 뒤에 75% 저거 나와야 되니까 텍스트 함수도 중요하거든요. 어찌 보면 텍스트 함수가 더 많이 쓰이는데 시험에서 랩트보다도 이 텍스트 함수는 뭐 하는 함수냐면은 어떠한 기존에 표시할 값을 뒤에 쌍따옴표 안에 적어주는 형식대로 바꿔주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써봅시다. 텍스트 함수 중요하니까 어떤 표시할 값을 제가 만약에 여기 바깥쪽에 빈 칸에 아무 데나 와서 는 txt 텍스트 함수를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함수 마법사 불러보세요. 표시할 값을 밸류를 제가 1000으로 줬어요. 1000 숫자 1000 그리고 이제 포맷 텍스트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첫째 시간에 배웠던 그 셀 서식 대하상자의 표시 형식입니다. 우리 뭐 숫자 뒤에 뭐 붙이고 문자 뒤에 뭐 붙이고 이런 거 배웠잖아요. 표시 형식. 첫째 날. 날짜는 뭐 어떻게 하고 요일까지 표시하고 뭐 이런 표시 형식 있잖아요. 그 우리 컨트롤 1번 눌러서 셀 서식에 주는 표시 형식을 여기서 줄 수 있는데 내가 이 숫자 뒤에 뭐 원을 붙이고 싶어. 한글로 원을 붙이고 싶어. 근데 천 단위 구분 기호도 표시하면서 그렇게 붙이고 싶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표시 형식은 또 쌍따옴표 안에 그 형식을 정의하기로 약속이 돼 있어가지고 쌍따옴표 안에다가 이렇게 천 단위 구분 기호 표시하는 형식이 뭐였죠? 우리 첫날 배웠었는데 천 단위 구분 기호 표시하는 형식 뭐였어요? 이거 기억 안 나십니까? 샵, 컴마, 샵, 샵, 0 이런 거 기억나시죠? 첫날 배웠던 거. 샵, 컴마, 샵, 샵, 0, 샵, 컴마, 샵, 샵, 샵 이런 거 기억 안 나세요? 그거 표시 형식, 지표준 0, 샵 이런 거에 숫자를 대신받고 골뱅이가 문자를 대신받고 이런 거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이런 표시 형식을 여기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네. 천 단위 구분기와 함께 원을 붙여 이렇게 해서 엔터 해보시면은 정말 이 값의 형식이 그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왜 텍스트 함수를 쓰라고 하는 것 같냐면
100분율로 나오잖아요. 75%. 아까 우리 0.75 나왔는데 여기는 75.0%. 그러니까 100분율로 퍼센테이지로 나오는데 뒤에 소수점 한 자리까지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 표시 형식으로 만들어야죠.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붙이는 건 샵, 샵 0이지만 우리가 소수점이야 한 자리 더 표시를 하면서 퍼센트로 바꾸고 싶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거를 뭐 0.5라고 적어놨는데 0.5라고 적어놨는데 이거를 50.0%로 만들고 싶으면 그러니까 0.5 이렇게 적어놓은 뭐 0.73 이렇게 적어놓은 거를 내가 퍼센트로 바꾸고 싶으면 표시 형식 어떻게 만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잡아서 컨트롤 1번 눌러서 셀 서식에 가서 표시 형식을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 그냥 백분율에는 소수점 이하 자릿수 이렇게 뭐 한 자리 더 늘려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에서 0.0 이렇게 퍼센트 이런 식으로 0.0% 아니면 0.00% 0.000%막 이렇게 하면은 소수점 자릿수를 막 맞출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에서 0.000% 하면 소수점이야 셋째 자리까지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없는 형식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 그거 첫날 배웠었잖아요. 우리 제일 첫날. 모르는 사람은 첫째 날 수업을 들으세요.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중요한 거니까. 근데 지금은 여기서 0.0% 이렇게 바꿔주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가 컨트롤 1번 눌러서 바꾸는 게 아니라 바로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표시할 값을 형식을 0.0%로 그렇게 줘가지고 바꿔주면은 여기 뒤에다가 그렇게 퍼센테이지로 표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네, 해볼게요. 대충 이해가 되셨으면은 여기서 뒤에 뭐를 써야 되겠습니까? 이거 더블 클릭 들어가서 여기 뒤에다가 뭘 쓸까요? n% 연결 연산자도 써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거는 문자 앞에서 뭐 이런 얘가 7개 찍혀 나오는 문자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n% 연결 연산자를 쓰고 그리고 뒤에는 이제 어떤 함수를 쓸 거라고요? 텍스트 함수 text 텍스트 함수를 더블 클릭해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함수 마법사도 불러보세요. Shift F3 눌러서. 그리고 value는 아까 우리가 막 숫자를 막 처음 막 적고 했지만 지금 value는 얘 나누기 얘를 해라는 말이죠. 네. 그래서 value는 수강 완료 F14 나누기 슬러시 전체 수강인 G14 얘 나누기 얘를 하면은 이제 0.75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75% 이렇게 75.0% 이렇게 표시를 하기 위해서 포맷 텍스트 형식을 쌍따옴표 안에 셀 서식 대화 상자에 그 컨트롤 1번 눌렀을 때 표시 형식을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쌍따옴표 안에서 0.0% 내가 소수점 이하 두째 자리까지 늘리고 싶으면 0.00%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텍스트 함수는 시험에서도 많이 쓰이는 중요한 함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텍스트 함수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좀 제가 하여튼 뭐 시험에서 이런 랩트 함수 쓰는 거나 텍스트 함수 쓰는 거는 자주 봤거든요. 네, 시험 문제 풀 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이거 수강 코드 구하는 거 C14 셀에 수강 코드 구하는 거 여기 수강 코드 구하는 C14 셀에 다시 한번 가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이거 두 번째 위치에서부터 뭐 첫 글자만큼을 바꾼다고 했는데 이 공이 바뀌는 게 아니었군요. 그 공이 남아 있었네요. 그냥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그냥 두 번째 위치에서 그냥 바로 뭐 바꾸는 그러니까 이거 원래 리플레이스는 바꾸는 거라서 대체하는 거라서 제가 이거를 그냥 대체하는 식으로 해버렸는데 여기는 그러면 대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거의 삽입하는 개념이 돼버리는데 함수 마법사를 다시 불러보세요. 여기 C14를 찍어놓고 Shift F3 눌러가지고
함수 마법사를 다시 불러보시면은 여기서 아까는 우리가 이제 했듯이 여기 두 번째 위치에 이 한 글자만큼을 요걸로 대체를 하지 않았습니까? 요걸로 대체를 했는데 오히려 0도 같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면은 두 번째 위치에서 그냥 바로 아무것도 대체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면은 그냥 0을 주시면 돼요. 넘버 캐릭터스는 그냥 두 번째 위치에 딱 들어가서 그냥 뭐 대체할 게 아니면 한 글자만큼을 바꿀 게 아니면 그냥 바꿀 텍스트는 없다. 넘버 캐릭터스는 그냥 두 번째 위치에서 그냥 새롭게 그 내용이 더 들어가면서 대체가 되도록 그러니까 바꿀 대체할 텍스트는 따로 없다 해서 0을 쓰시면은 문제에서 얘기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는 우리가 두 번째 위치에 이 한 글자만큼을 이걸로 바꾸는 개념으로 했는데 원래 시험에는 좀 그런 식으로 더 많이 나오거든요. 뭐 다른 텍스트를 바꾸는 대체하는 함수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바꿀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두 번째 위치에서 그냥 완전히 아무것도 대체하지 말고 뭐 그냥 삽입만 돼서 변하는 예, 그런 식으로 0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넘어갈게요. 뒤에 통계함수 쪽으로 가볼게요. 59페이지로 와보세요. 59페이지에서는 완전정복 01 문제 열어가지고 출제형 4의 완전정복 01 문제를 열어서 해보겠습니다. 파일 열어보시죠. 참 그리고 우리가 그 11시 수업 혹시 들을 상황이 안 되는 사람은 6시 수업도 줌으로 똑같은 수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분이 계실까 봐 설명하는데 네, 혹시 그러니까 나중에 그 6시 수업이 똑같은 수업이 있긴 있어요. 그게 어 우리 지금 지강의장 같은 경우는 우리 현재 강의실은 주소가 이거잖아요. 이건데 현재 여러분이 듣는 그 11시 아니 9시 수업이죠. 어 회의 아이디가 그러니까 9시 수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고 여러분이 듣는 9시 수업이고 이건 오후 6시 수업이에요. 네. 혹시 놓치면 오후 6시 수업으로 들으, 들으셔도 돼요. 네, 똑같은 수업이니까. 줌은 뭐 제가 계속 켜놓고 수업하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이 수업 듣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근데 혹시 뭐 사정이 생기면 오후 6시 수업으로 들으셔도 돼요. 똑같은 수업이니까. 네, 참고하시고요. 네, 이제 59페이지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완전정복 01 문제 열어가지고 계산 작업을 계속 계산 작업 4시트에서 하는 일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1번 문제가 보니까 표 1에서 기록에 대한 등수를 구해서 1이면 1등, 2면 2등, 3이면 3등, 그 외에는 공란으로 표시하라고 하고 있고요. if와 랭크 이퀄 함수를 사용해라 하는 말이 있네요. 랭크 함수, 순위를 구하는 함수인데 그 58페이지에 보시면은 랭크 이퀄도 있고 랭크 에버리지도 있고 뭐 이런데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어, 순위가 그러니까
랭크 이꼴 같은 경우는 보통 높은 순위가 1등을 먹는데 예. 공동 1위가 보통 이렇게 나오면 1등이 뭐 2명 있다. 그럼 우리는 공동 1위라서 1등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랭크 에버리지는 뭐라고 하냐면 랭크 에버리지는 1.5등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사용법은 똑같은데 58페이지에 그 랭크 이꼴과 랭크 에버리지의 차이는 랭크 이꼴은 공동 1위라고 하지만 1등이 2명이면 공동 1위 이렇게 해버리지만 랭크 이꼴 같은 경우는 근데 랭크 AVG는 이렇게 1.5등 이런 식으로 해버리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평균 순위를 구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근데 랭크 이꼴을 아무래도 많이 쓰죠. 네. 그럼 순위를 구할 때 저기 예전에는 그 랭크 함수였는데 이제 상위 버전으로 오면서 랭크 이꼴과 랭크 에버리지로 나뉘었거든요. 랭크. 그래서 랭크 이꼴이 예전에 랭크하고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D3셀에 와서 랭크 함수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랭크 이꼴 함수를 쓸 겁니다. 여기에 D3셀에 오셔가지고 는 랭크 이렇게 랭크 이꼴을 더블 클릭 해가지고요. 함수 마법사를 불러보시죠. 지금 D3셀에 와서 마라톤 그 등수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함수 마법사를 불러보세요. 먼저 넘버는 순위를 구하려는 수입니다. 순위를 구하려는 수는 김아름 씨의 기록, 이 시간 C3을 찍었어요. 순위를 구하려는 수는 첫 번째 참가자의 기록. 그 다음에 레퍼런스는 수목록의 배열 또는 셀 주소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배열 같은 경우는 그냥 값들의 집합, 보통 이제 배열이라고 하면은 셀 여러 개를 쭉 잡는 거를 보시면 돼요. 네. 데이터 집합 범위를 보시면 되거든요. 말이 좀 어렵게 나와서 그렇지. 하여튼 이 말의 그 의미는 그냥 목록 전체 순위를 구할 목록 전체 범위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래프 범위는 저처럼 C3에서부터 C9까지 이렇게 잡아보십시오. 단 이 범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얘를 하나만 구하고 끝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 하나만 구하고 끝이 아니라 밑으로 채우기 할 거 아닙니까? 밑으로 채우기 할 때 이게 같이 따라서 밑으로 한 칸씩 내려가면 될까요? 네? 내려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구해서 이제 오더는 마지막 이제 일단은 그러면 상대 참조를 구해 볼게요. 순위가 이상하게 나올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 달러 안 붙이고 상대 참조를 구해 보세요. 그 다음에 오더는 순위를 정할 방법인데요.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으로 구할 거고 0이 아닌 값을 지정하면 1 같은 걸 지정하면 오름차순으로 구하는데 우리는 지금 순위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내림차순으로 구할까요? 아니면 오름차순으로 구할까요? 네. 오름차순으로 구해야 되는 이유가 마라톤 대회는 순위가 어때요? 그 기록이 작으면 작을수록 1등이잖아요. 그죠?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1등이죠. 그러니까 최영주 씨 이런 사람이 잘한 거죠. 임사배 씨 이런 사람보다 그죠? 순위가 최영주 씨가 높잖아요. 그게 작은 숫자인 경우 빨리 들어오면 빨리 들어올수록 1등이기 때문에 보통은 그러니까 100점이 1등, 빵점이 꼴등 이렇잖아요. 점수 같은 경우는 그런 건 내림차순입니다. 그러니까 큰 숫자가 1등을 먹도록 하는 거는 내림차순인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죠. 작은 숫자가 1등을 먹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빵점이 1등, 뭐 100점이 꼴등. 그러니까 작은 점수가 1등을 먹도록 그렇게 가려면 오름차순으로 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내림차순으로 많이 구하기 때문에 생략도 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 그런 거는 큰 숫자가 1등을 먹도록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처럼 마라톤 뭐 이런 대회처럼 뭐 레이싱 경기처럼 뭐 빨리 들어온 사람이 100m 달리기처럼 빨리 들어온 사람이 1등을 먹도록 하려면 오름차순으로. 네, 그래서 0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0을 쓰고 확인해 보시죠. 네, 확인하면은 밑으로 채우기를 아니 0이 아니라 1을 써야 됩니다. 네, 1을 쓰고 네,
0이 아닌 값이죠. 오름차수는 1을 써야 된다. 1을 쓰고 엔터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5등이 아니라 3등이 나와야 되죠.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맞게 나왔어요. 근데 밑으로 채우기를 했을 때 밑으로 채우기 해보면 어때요? 1등이 막 여러 명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절대 참조를 안 시켜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거 하나만 구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얘만 구할 때는 뭐 움직일 일이 없으니까 이게 움직일 일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채우기를 하시면 이거 같이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내려오고 또 특히나 이 막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제 내려오고 하면은 여기 마지막에 지 혼자 이 범위에서 막 구해가지고 막 1등을 먹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이 전체 목록 범위가. 그래서 이 첫 번째 수식에서 레프라는 글자 저점 더블 클릭 들어가서 레프라는 글자를 찍고 F4번 눌러주세요. 펑션 키 4번. 저점 이렇게 레프라는 글자를 찍고 F4번 키를 딱 누르면 여기 달러를 붙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엔터 하신 다음에 다시 밑으로 쭉 채우기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참조를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채우기 하실 때는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된다. 이런 거. 밑으로 채우기를 해보세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등수가 잘 나오고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1이면 1등, 2면 2등, 3이면 3등. 그 외에는 공란으로 등수에 표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김아름 씨나 최영주 씨나 뭐 이런 송윤아 씨나 이런 사람들만 나왔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그냥 공백으로 나왔으면 좋겠대요. 네. 뒤에 등을 붙여가지고 1등, 2등, 3등 이 사람들만 등을 붙여서 나오고 나머지는 다 공란으로 처리를 해.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if 함수도 문제에서 쓰라고 했죠. 항상 이 계산 작업 문제는 문제에서 쓰라는 함수들 다 써야 돼요. if와 랭크 있고 이런 거 다 써야 돼요. 네. 만약에 결과가 똑같이 나왔더라도 이 함수들을 빠뜨려 먹었으면 점수로 인정이 안 돼요. 시험에서 계산 작업은. 그러니까 문제에서 if와 랭크 이꼴과 n% 연산자를 쓰라고 했으면 그걸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면은 여기에 방금 랭크 이꼴로 구한 이 순위 이제 이 김아름 씨 뭐 3등, 최영주 씨 1등 이렇게 나와야 되지만 임사배나 이날에 이런 사람들은 공란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주려면은 우리가 구한 랭크 이꼴로 구한 이 순위가 3등 안에 드는 자들만 등을 붙여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하려면 이제 if가 필요한 거죠. 조건을 줘서 순위가 3등 안에 들었니 하는 조건을 줘서 3등 안에 든 사람들만 뒤에 등을 붙이겠다. 그리고 그 밖에는 다 공백으로 처리를 해버리겠다.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9페이지 이 1번 문제는 랭크로 순위를 구한 다음에 if로 3등 안에 드는 사람들만 순위가 등부터 나오도록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수식을 더블 클릭 들어가서 이렇게 블럭 지정을 해보세요. 이렇게 블럭 지정을 하시고 잘라내기 할게요. 컨트롤 X 잘라내기. 는 빼고 블럭 지정해서 저처럼. 네, 제가 잘라내기를 많이 하죠. 시험에도 나중에 함수를 여러 개 같이 써야 될 때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부분 구해놓고 잘라내기 하는 식으로 하는 게 편해요. 등수 부분을 이제 잘라내기 해놓고 if를 쓸게요. if를 목록에서 더블 클릭 선택한 다음에 가로가 열리면 함수 마법사도 불러봅니다. 여기서 로지컬 테스트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구한 순위가 3등 안에 들었니? 하는 게 조건이에요. 그럼 방금 순위는 잘라내기 한 거 붙여넣기를 하세요.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를 해주시고 그 순위가 3등 안에 들었니? 라고 물어보려면 작거나 같니? 뭐보다? 이 순위 값이 막 1, 2, 3, 4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랭크 이꼴로 구한 게. 그러면은 3등 안에 들었니? 라고 물어보려면 작거나 같니? 3보다.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네. 아니면 뭐 작니? 4보다. 뭐 그렇게 물어보든지. 그래야지 3등 안에 든 사람들만 true가 될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사람들만 찾아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조건은 이렇게 그 랭크로 구한 값이 숫자 3보다 더 작거나 같니? 3 이하니? 그러면 1등, 2등, 3등만 true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value if true면 뭐라고요? 순위 다시 붙여넣기 해보세요. 컨트롤 V 해서 순위 뒤에다가 등을 붙일 수 있죠. 네, 컨트롤 V 해서 순위가 이렇게 3 이렇게 나왔으면 뒤에 등을 붙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까 우리 썼던 M%, 좀 비좁아서 안 보이면 이거 눌러서 하세요. 이거 눌러서 M% 연결 연산자를 쓰고 뒤에다가 쌍따옴표 안에 등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그럼 이거 구한 순위 뒤에 M% 써서 등을 붙이겠어.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value if false면요. 그거는 그냥 공백으로 처리를 하겠어. 네, 쌍따옴표 2개, 쌍따옴표 2개, 공란 이렇게. 랭크가 2번 붙여넣게 된 거죠. 그러니까 랭크가 지금 이렇게 랭크 이퀄이 2번 붙여넣게 된 거고, 네. 3등 안에 드는지 이렇게 물어봐서 M% 연산자 뒤에 등을 붙여라 이렇게 한 거죠. 네,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확인하고 밑으로 쭉 채우기도 해보십시오. 결과적으로 1등, 2등, 3등이 잘 나오고 있는지. 이렇게 랭크가 조건에서 여기 조건에서 일단 한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또 value if true일 때, 네, 참일 때 여기서도 랭크가 또 이렇게 들어와서 M% 연결 연산자로 등을 붙이는 식으로 그렇게 처리를 한 겁니다. 계속해서 59페이지에 2번 문제를 또 해보겠습니다. 59페이지의 2번 문제는 표 2의 구분과 그 포인트를 이용해서 할인액을 구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할인액을 구하는 곳이 있네요. 근데 할인액은 정가 곱하기 수량 곱하기 할인율로 구한다고 하는데요. 할인율은 구분이 정회원이거나 특별 회원이면은 30% 아니면 10%를 적용한다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할인액이 포인트를 초과하는 경우는 포인트 금액까지만 할인함 이런 말이 있습니다. if와 min 함수와 or 함수를 써라. min은 뭐 하는 함수죠? max, min 많이 들어봤죠? max는 최대값을 구하고 min은 최소값을 구하고 뭐 쉬운 함수죠. 그러니까 는 max 하면은 맥시멈 말 그대로 내가 여기 정가에 쭉 잡았을 때 이 정가의 최대값이 얼마니? 이런 걸 구할 때는 max 함수를 쓰면 되는 거고 그럼 이 범위에서 최대값 나오는 거고 만약에 는 min, min, min을 쓰면은 지정한 범위에서 최소값이 나오는 거죠. 하여튼 그 인수들의 가로 안에 인수 여러 개 넣었을 때 그 중에 최소값을 찾아주는 함수입니다. 뭐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 함수들을 써가지고 모르는 함수 없잖아요. if와 min과 or 함수를 써서 구해봅시다. 할인액을. 먼저 할인액을 그냥 바로 구해봅시다. 그 식 그대로 59페이지에 2번에 나오는 식 그대로 할 겁니다. 정가 곱하기 수량 곱하기 할인율로 바로 구해볼게요. 이 첫 번째 이 사람의 할인액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수식을 쓸 거니까 는 쓰고 먼저 그냥 정가를 찍어요. 정가 i3을 찍고 그 다음에 i3 곱하기 수량을 또 찍어요. 옆에 있는 수량 J3 네. i3 곱하기 J3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뭐 해야 합니까? 할인율을 해야 되죠. 할인율. 할인율은 이제 곱하기 해가지고 그럼 할인율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문제에서 네, 그 정회원이거나 특별 회원이면 30% 아니면 10% 기면 30% 아니면 10% 이렇게 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서 기면 뭐 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해라 하니까 역시 if가 필요하겠죠? 네, if를 쓸게요. if를 더블 클릭해서 괄호가 열리면 함수 마법사두
불러보세요. Shift F3 눌러가지고요. if 가로 열었으면 함수 마법사 부르고 조건이 정회원이거나 특별회원이면 하는 게 조건이네요. 구분이 정회원이거나 특별회원인 사람만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어떤 함수가 필요합니까? 이 거나니까 OR 함수가 필요하겠죠. if가 조건 하나밖에 못 주는 함수이기 때문에 조건을 정회원이거나 특별회원이니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true가 되는 OR 함수를 또 써가지고 줘야 될 것 같습니다. OR 가로 열고 뭐 간단한 조건이니까 바로 해보죠. OR 가로 열었으면은 물론 뭐 OR의 가로 안으로 들어가서 해도 되고요. 가로 안에 들어와서 할까요? 네. OR의 가로 안에 찍고 로지컬 1 구분을 지금 OR의 가로 안으로 이렇게 넘어왔으면은 여기 찍었으면 if 안에서 OR의 가로 안에 딱 넘어와서 여기 찍어서 구분 찍어봐봐요. G3가 equal 정회원이니 쌍따옴표 안에 정회원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또 로지컬 2 내려가서 OR의 조건 2는 다시 G3가 구분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구분 비교했을 때 equal 특별회원이니 네, 그 OR의 특성상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얻어 걸려도 이걸 만족하거나 이걸 만족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얻어 걸려도 true가 나오는 상황이죠. 그리고 다시 if로 와야죠. if는 안 끝났기 때문에 다시 이쪽으로 오세요. 이제 이렇게 적었으면 여기 찍어서 저처럼 if로 다시 오십시오. 여기를 딱 찍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if로 이렇게 왔으면 여기를 찍었으면은 value if true면 얼마라고요? 얼마를 준다고요? 할인액으로? 특별회원이기 때문에 30%니까 0.3 하면 되겠죠? 네, 0.3 30% 붙일 거 아니면 0.3으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value if false면 얼마라고요? 그 외에는 10%니까 0.1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엔터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정회원이거나 특별회원인 케이스는 30% 할인을 받을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10% 할인을 받게 되겠죠. 네, 맞나요? 이렇게 확인하고 밑으로 채우기를 쭉 해봤을 때 이제 이게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네, 문제에서 뭐라고 했었냐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구한 할인액이 지금 47,700원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포인트가 얼마예요? 첫 번째 이 사람이 포인트 누적돼 있는 포인트가 15,000원이에요. 그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에 할인액이 이 사람처럼 할인액이 포인트를 초과하는 경우 지금 딱 이 사람이죠. 첫 번째 이 사람 할인액이 포인트를 초과하는 경우는 포인트 금액까지만 할인을 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얼마를 할인받을 수 있는 겁니까? 15,000원밖에 할인 못 받는 거죠. 포인트 금액까지만 할인해 준다잖아요. 그리고 저 밑에 지금 이 사람 세 번째 사람 이 세 번째 사람은 보면은 포인트 굉장히 많고 그죠? 포인트 굉장히 많은데 할인액이 1,500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얼마를 할인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 세 번째 사람.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도 네, 1,500원 할인 받는 거죠, 이게. 할인액이 이거 계산한 지금 금액 작기 때문에 1,500원 할인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때요? 이 두 개의 값을 비교했을 때 할인액과 포인트를 비교했을 때 뭐 할인액이 크든 포인트가 크든 어떤 값이 결과적으로 할인이 되는 겁니까? 이 둘 중에서 어떤 값이? 이 둘 중에서 결과적으로 작은 값들이 할인을 받게 되는 거죠. 맞나요? 이 둘 중에 비교를 했을 때 다 작은 값들이 할인을 받잖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뭐 포인트를 초과할 수 없으면은 다 무조건 두 개 중에 작은 값이 할인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포인트를 뭐 할인액이 초과하더라도 포인트까지 할인을 받고 또 할인액이 포인트보다 훨씬 작으면 할인액만큼 할인을 받고 그러니까 둘 중에 작은 값만 최소값만 할인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그래서 민을 쓰라고 한 것 같아요. 포인트하고 비교를 해서 최소값이 할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둘 중에서. 그러니까 이 수식을 이제 더블 클릭 들어가서 이것도 잘라내기 할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블럭 지정을 하시고 이렇게 블럭 지정을 했으면 컨트롤 X 잘라내기 하고 이게 이제 할인액 구한 거죠 우리가.
는 빼고 이렇게 블럭 지정해서 잘라내기 하시고 여기서 이제 min 함수를 쓸 거예요. min, min, 미니멈 최소값을 구하는 min을 더블 클릭해서 가로가 열리면 함수 마법사를 불러봅니다. 그러면은 넘버 1에는 뭘 넣을까요? 그리고 min은 원래는 보통은 이제 이렇게 인수를 딱 하나만 쓰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보통 이렇게 쫙 잡아서 그냥 이 중에서 최소값을 구해 이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두 개를 비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min도 가로 안에 255개까지도 따로따로 넣을 수 있거든요. 따로따로.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인수에는 min 해서 지금 마법사를 부른 이유가 원래 min은 하나만 딱 범위를 딱 잡고 끝낼 거면은 굳이 마법사 안 쓰고 그냥 막 바로 하는 게 빠르지만 제가 마법사를 굳이 부른 이유가 이 포인트를 첫 번째 인수에 넣을 거고 두 번째 인수에는 할인액을 넣어줄 거고 그 두 개를 비교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넘버 1에는 바로 여기 H3 min 해서 지금 마법사를 불렀고 넘버 1에는 포인트를 찍었고 넘버 2에는 방금 여러분이 할인액을 잘라내게 해놓으셨죠? 넘버 2에는 컨트롤 V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끝납니다. 예, 넘버 2에는 컨트롤 V 하면은 이제 이게 지금 포인트, 이게 할인액 아닙니까? 그러면 그 두 개 중에서 작은 값인 요거 15,000원 이렇게 민이 계산을 해주고 있죠? 네, 확인하고 밑으로 쭉 채우기를 해보세요. 민을 쓰는 이유를 아시겠죠? 두 개 중에서 무조건 작은 값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포인트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민을 쓰라고 한 것 같습니다. 채우기도 해봅니다. 결과적으로 잘 나왔는지. 이렇게. 그래서 한 번에 이런 거를 하려고 하면 힘들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부분 끊어서 우리가 이렇게 민으로 이거는 이제 포인트고 H3은 포인트고 요거는 할인액을 구한 거죠. 할인액 구할 때 if가 그 할인율도 구해주고 있고요. 네, 계속 이어서 3번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59페이지 3번 문제는 과목 코드 1월, 2월을 이용해서 구분별 1월, 2월의 개수를 표사에 B26에서부터 C28 영역에 계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예전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 것 같아요. 3번 문제가. 커마 1급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 것 같아요. 좀 어려운데 표사의 구분은 과목 코드의 두 번째 글자에 따라 다르고 1월, 2월 점수가 80 이상인 자료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시예가 이면 이명 이렇게 나오도록 또 나중에 명도 붙여서 표시하라고 %% 연산자는 뒤에 명을 붙이려고 하는 것 같군요. 카운트 ifs 함수와 만능 문자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한 적 있죠. 와일드카드, 별표, 물음표, 만능 문자. 별표는 모든 글자를 대신 받고 물음표는 한 글자만큼을 대신 받는다. 그런 얘기 한 적도 있었고요. 카운트 ifs 함수는요. 앞에 잠깐 보시면은 카운트 ifs 함수가 57페이지 맨 위에 나오는데요. 원래 조건부 함수들이 있습니다. 시험에서 sum if, sum ifs, average if, average ifs, count if, count ifs 이런 함수들 쓸 때도 종종 있는데 일단 잠깐 설명을 하면은 sum if 같은 경우는 조건을 만족하는 것에 특정 범위의 합계를 구합니다. average if 같은 경우는 평균을 구하겠죠. 근데 count if는 개수를 구합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것에 대한 개수. 제가 여기서 있잖아요. L3에 와가지고 이 구분이 정회원인 사람들만 찾아내서 정회원인 사람들의 이 포인트의 합계를 구하고 싶거든요. 구분이 정회원인 사람들만 찾아내서 정회원 사람들의 포인트의 합계를 여기에 뭐 L3 이런 데다가 한번 구해보고 싶습니다. 그냥 무작정 포인트의 토탈 합계를 구하는 거면 는 썸으로 하면 되죠. 는 썸 해가지고 가로 열어서 그냥 포인트 쭉 잡고 엔터를 딱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전체 포인트들의 합계가 나오겠지만 우리는 이 전체 토탈 포인트의 합계를 다 구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구분이 딱 정예원인 이런 사람들만 찾아내서 이 정예원들의 포인트의 합계를 구하고 싶다면 그럴 때는 SUMIF 함수를 쓰면 됩니다. 여기서 한번 는 SUMIF 불러보실래요? SUMIF. SUMIF를 목록에서 더블 클릭합니다. 함수 마법사도 불러보시고요. 여기서 레인지 같은 경우는 조건 범위인데 조건 범위는 레인지는 원래 범위란 뜻이죠. 실제로 그 조건을 검사할 범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레인지가 붙는 애들은 맨날 이렇게 범위로 쭉 찾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G3에서부터 G9까지를 쭉 잡아 보십시오. 이렇게 잡고 그리고 크라이테리아에는 뭐라고 적을 거냐면 정예원이라고 조건의 기준을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 이 조건 기준 딱 적어가지고 그 조건에 맞는 거 찾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크라이테리아는 조건의 내용을 숫자나 식 또는 텍스트로 적어주는 곳인데 정예원이라고 그렇게 정예원이라고 적고요. 그러면 이제 진짜 여기서 정예원인 걸 찾겠다. 이렇게 정예원인 걸 찾겠다. 그런 조건이 되는 거고요. sum range는 실제적으로 sum으로 앞에 있는 sum 함수로 합을 구할 실제 셀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정회원들을 찾아내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사람들의 포인트의 합계를 구하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um range 같은 경우는 포인트의 범위를 이렇게 잡을 겁니다. 포인트의 범위를 이렇게 잡아서 엔터를 하면은 정말 그 정회원 사람들의 포인트들의 합계가 26만 5천 원에서 잘 나오고 있죠, 그죠? 이런 함수예요. sum if, average if 다 사용법은 똑같아요. 근데 count if는 특징이 뭐냐면은 count if는 계산 범위가 필요 없다는 특징이 있어요. count if는요, 왜 계산 범위가 필요 없냐면은 그냥 이 조건 범위가 곧 계산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구분이 정예원인 사람들의 인원수를 구해라. 지금 정예원인 사람이 2명이죠, 그죠? 여기서 그러면 그거를 개수를 구할 때는 count if가 구할 수 있는데요. 조건을 만족하는 것의 개수. 근데 여기서 한번 해보세요. 여기 밑에 뭐 빈칸에 아무 때나 와서 는 count if를 불러보세요. count if를 더블 클릭해서 괄호가 열리면 함수 마법사도 불러보십시오. 방금 sum if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단지 계산 범위가 없어요. 그냥 조건, 레인지, 조건 범위 레인지, 조건, 크라이테리아 이렇게만 적으면 계산 범위는 그 조건 범위 안에서 개수가 바로 세알려질 거기 때문에 따로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레인지 아까랑 똑같이 해보세요. 레인지는 구분의 범위를 쭉 잡고 크라이테리아는 정예원이라고 적으면 끝날 겁니다. 이거는 그죠? 레인지는 항상 범위고요. 이렇게 잡고 크라이테리아는 정예원 그렇게 적고 그러면은 뭐 그냥 여기서 개수가 바로 하나 뭐 2개 바로 나오기 때문에 따로 계산 범위 카운트 레인지 그런 걸 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확인해 보시면은 잘 나오죠. 근데 ifs는 이제 어떤 때 쓰는 거냐면은 조건이 2개 이상 그러니까 조건을 2개 이상 줘야 될 때는 ifs를 쓰게 되고요. 만약에 내가 구분이 정예원이면서 포인트가 10만 원을 초과하는 그러니까 포인트가 10만 원을 초과하는 그런 사람의 정가의 합계를 뭐 수량의 합계를 구하겠어. 그런 거를 구하는 거면은 sum ifs 함수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구분이 정예원이면서 포인트가 뭐 10만 원을 초과하는 조건 1, 2를 만족하는 것에 수량의 합계를 구하겠어. 그런 걸 구한다면은 그 sum ifs 그러니까 sum if는 조건을 하나밖에 못 주지만 ifs는 조건을 100개 이상도 줄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조건이 계속 나와야 되기 때문에 조건을 아까처럼 앞에다 적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얘는 ifs는 계산 범위를 먼저 쓰고 조건을 나중에 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sum ifs나 average ifs를 쓸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빈칸에 아무 때나 와서 또 한번 써볼까요? sum ifs를 한번 불러보실래요? sum ifs
목록에서 더블 클릭한 다음에 함수 마법사를 불러보세요. 제가 sum range는 계산 범위인데요. 앞에 있는 sum 함수로 계산을 시킬 범위를 아까는 우리가 sum if 쓸 때는 제일 마지막에 적었지만 ifs를 쓰면은 먼저 적어줘야 되거든요. 그 앞에 sum으로 합계를 구할 범위는 수량의 범위를 좀 잡고 싶습니다. sum range는 ifs에서는 수량의 범위를 쭉 찾겠습니다. 이 수량들의 토탈 합계를 구하겠어. 단 조건은 구분이 정예원이면서 포인트가 10만 원 이상 되는 사람들만 찾아내서 수량의 합계를 구해주겠어. 그런 식으로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sum으로 계산을 할 범위를 수량의 범위를 먼저 이렇게 잡았고,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아 레인지 1 조건 1의 범위는 아까처럼 똑같이 구분의 범위를 쭉 잡고 이 구분에서 정예원이니 하는 거 크라이테리아 1에다가 정예원 이렇게 적을 거고요. 그 다음 크라이테리아 2에다가는 포인트가 10만 원 이상이니 하는 조건을 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또 크라이테리아 레인지 2는 포인트의 범위 이렇게 쭉 잡아서 H3에서부터 H9 범위를 잡고 여기서 그러면 10만 원 이상이니 크라이테리아 2에다가는 크거나 같니 10만 원 이렇게. 그리고 이거 눌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건 3, 조건 4적으로 계속 내려갈 수 있거든요. 이거 눌러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계산 범위가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조건이 계속 나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계산 범위를 나중에 적을 수가 없는 거죠. 계산 범위를 제일 먼저 적어놔야지만 조건을 이렇게 뒤에다가 계속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특징이 또 하나 있는 게 이렇게 비교 연산자를 쓸 때 이거 희한하게도 쌍따옴표가 달라붙고 있죠. 이렇게. 원래 이 쌍따옴표 달라붙는 거는 이런 얘처럼 텍스트일 때 달라붙는 건데 텍스트일 때 붙이는 게 정상인데 비교 연산자를 쓸 때도 쌍따옴표 붙는다는 희한한 특징이 있어서 마법사를 꼭 쓰세요. sum if, average if, count if 이런 애들은 마법사를 안 쓰면은 여러분 이런 걸 잘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엔터를 해보면 결과가 잘 나왔을 건데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좀 어려운데 조건이 지금 59페이지 3번 문제가 보면은 과목 코드 보면은 과목 코드가 1월, 2월인 사람 그들이 있는데 1월, 2월을 이용해서 구분별 1월, 2월의 개수를 B26에서부터 여기 구하라고 C28에 구하라고 하고 있고요. count ifs 함수를 지금 문제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코드가 A가 포함되어 있느냐, B가 포함되어 있느냐, C가 포함되어 있느냐 이런 거를 조건으로 줘야 되고 또 그 1월 달이냐, 뭐 2월 달이냐 그런 걸 조건으로 줘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능 문자도 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의 개수가 몇 개니 물어봐야 돼. 그리고 또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료만을 또 대상으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조건이 굉장히 조건이 이렇게 1월 달에 점수가 80점 이상이니 뭐 2월 달에 점수가 80점 이상이니 그거하고 그다음에 과목 코드에 A가 포함돼 있니 과목 코드에 B가 포함돼 있니 그런 걸 조건으로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될 것 같냐면 count ifs 함수를 쓸 거고요. 조건이 두 개잖아요. 불러볼게요. count ifs는 계산 범위가 필요 없어요. 그냥 count if에서 그냥 조건 1의 범위 조건 1 ifs 같은 경우는 이제 조건 2의 범위 조건 2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조건 2의 범위 조건 2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계산 범위는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줄 거고 B26에 와서 는 count ifs를 불러봅니다. count ifs를 목록에서 더블 클릭 함수 마법사도 불러보세요. Shift F3 눌러서 ifs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제가 뭘 주고 싶냐면은 A가 포함되어 있니? 이 코드 값이 포함되어 있니? 이런 걸 조건으로 그러니까 B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 찾아, C가 포함되어 있는 거 찾아 이런 게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 물어볼 때는 별표하고 같이 붙여서 써야 되거든요. 별표하고 앞뒤로 같이 붙여야지. 별표가 모든 문자를 대신받기 때문에 별표하고 붙여서 써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지 일단 조건 1의 범위는
과목 코드의 범위를 잡겠습니다. 이렇게요. 이 문제는 어렵습니다. 시험에 나왔던 문제하고 비슷하게 나와서 이 범위는 절대 참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F4번 눌러가지고 절대 참조하세요. 왜냐면은 이 수식을 밑으로 채우고 옆으로 채우고 이렇게 양방향 채우기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절대 참조를 안 하면은 얘가 막 엉망이 되겠죠. 밑으로 내려오고 옆으로 내려오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아 1에 적는 게 좀 중요한데요. 이 1에다가 어떻게 적어야 될 것 같냐면 먼저 별표를 쓰고 그 다음에 M% 연결 연산자를 쓰고 뒤에 얘를 찍어요. A26. 근데 A26을 찍 때 밑으로는 내려가야 되는데 옆으로는 넘어오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내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 나중에 복습 겸. 좀 처음에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빠르게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A 열만 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A 열만 고정. F4번 키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눌러서 A 앞에만 달러. 왜냐면은 밑으로 내려갈 때는 같이 B로 바뀌는 게 맞지만 옆으로 채우기 할 때 이게 옆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A 열 내에서만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B 열로 넘어가지는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양방향 채우기 할 때는 혼합 참조가 주로 쓰입니다. A 열만 고정. 그리고 M% 이후에 별표. M% 쓰고 별표. 이렇게. 그럼 이렇게 딱 내려와 보시면은 이거 쌍따옴표를 있잖아요. 별표 앞뒤로 쌍따옴표 붙여야 돼요. 별표 앞뒤로 쌍따옴표를 여러분이 붙여주세요. 이거는 저처럼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별표 앞뒤로 쌍따옴표 붙이고 별표 앞뒤로 쌍따옴표 붙이고. 왜냐하면 이거는 문자로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들어간 애는 셀 주소이기 때문에 셀 주소로 인식시키려면은 M%를 쓴 이유가 이 M% 쓴 이유가 이 별표 문자하고 만능 문자하고 얘하고 완전 구분하기 위해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표 앞뒤로 여러분 쌍따옴표 붙여주세요. 주의사항이에요. 별표 앞뒤로 다 쌍따옴표 붙여야 돼요. 그래야지 A26은 A, A27로 바뀌면 B, 뭐 그렇게 바뀌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크라이테리아 레인지 2는 두 번째 조건 범위는 이렇게 잡고, 이 범위는 지금 1월 달에 범위를 잡았는데 F4번 키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눌러서 아니, 이 범위는 F4번 키를 한 번, 두 번만 눌러서 핵만 고정시켜야 돼요. 여기는. 왜 그러냐면 이 문제 되게 어렵죠. 지금 13하고 22에만 달라붙어야 돼요. 열은 움직여야 돼요. 열은 옆으로 넘어갔을 때 C열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밑으로 채우기 했을 때 이게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방금 위에 거랑 반대의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는 핵만 고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건 내일 제가 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무튼 저 13하고 22에만 달라붙일 수 있도록 F4번 키를 한 번, 두 번 눌러주시고, 크라이테리아 2에는 뭐라고 적어야 되냐면 80점 이상이니 크거나 같니 80 이렇게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적어주세요. 여기 앞뒤로 쌍따옴표가 붙게 될 겁니다. 확인해 보면 결과가 잘 나오는지, 그 조건 원투를 만족하는 것의 개수가 잘 나오고 밑으로 채우고 옆으로 채우고 손 뗐다가 옆으로도 채우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처럼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채우기도 밑으로 채우고 손 뗐다가 다시 꾹 눌러서 옆으로 채우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얘를 먼저 이렇게 채우고 손 뗐다가 다시 요거 눌러서 또 그냥 그대로 이거 잡고 이 세 개가 잡혀 있는 가운데 또 채우고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잘 나오는지. 네. 이게